안녕하세요. 간손미미의 삼국야구 47회입니다. 연합뉴스TV 이대호입니다. 중앙일보 김효경입니다. 직장인 미축입니다. 네, 자유인 조인식입니다. 자, 47회는 삼국지와 KBO 리그의 인간 승리 랭킹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낸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좀 밝고 희망찬 이야기들로 꾸며보겠습니다. 우선 삼국지 속 인간 승리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1위로 등에, 2위로 장송, 3위로 하우돈입니다. 대신 하우돈의 경우는 연이로 한정입니다. 등에는 제가 지난번에 어굴랭킹 1위로 꼽으면서 살짝 소개는 해드렸어요. 네. 저도 등해를 이번에 2위로 선정했습니다. 그쵸. 등에 같은 경우는 출신이 한미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농부 혹은 목동이었는데 사마이의 눈에 띄면서 관직에 올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말더듬이었거든요. 이제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말을 하면서 계속 이거를 하니까 이거를 그 당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봤다면 얼마나 편견을 가졌을까요? 이제 그럼에도 등에는 뛰어난 지략과 결단력으로 총나라 멸망을 이끈 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끝은 안 좋았지만요. 그리고 좀 장송이 저희 방송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런가요? 성민규 단장 때 네. 잘못되면 당송된다. 조인식 씨가 얘기했죠. 바꿔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송장 아니고. 아니에요. 잘 되면 손견이라 그랬나요, 제가? 잘 되면 손견이었나 손태기였나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잘 안 되면 당송이 될 거다. 참, 근데 지금까지 시즌 아직 많이 남았지만, 아직은 판단이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 시즌 치러 봐야죠. 네. 팀 내 관계는 당송이 됐죠. 네, 일단 지성준도 이제 삼국지를 읽다 보면 느끼는 건데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방통의 사례도 있고. 근데 이게 네.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스펙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스펙이 없으니까 볼 게 외모, 집안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관상. 그렇죠. 네, 관상. 네. 장송의 경우는 이제 치아도 들쑥날쑥하고 키도 5척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성인 남자의 키인데 130cm 남짓 그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시당하기 딱 좋았을 인물인데 상당한 학식과 언변으로 유비의 초깁성을 도왔습니다. 물론 이제 체제 전복의 뜻이 발각되면서 이분도 어떻게 보니 끝이 안 좋았네요. 사실 유비 입장에서야 도움 주는 사람이지만 유장 입장에서는 배신자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키가 5척이라 그러니까 그 생각나네요. 미드 중에 왕좌의 게임 있잖아요. 네. 왕좌에 나오는 난쟁이 아세요? 저는 안 봐요. 네. 그 장송이랑 약간 말 잘하고 그래요? 말로 조지는 캐릭터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보다 띄엄띄엄 봤었는데, 근데 그 배우가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 배역에서 거기. 네, 여색을 좋아하고 네. 누구나 치가 되면 좋아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우도는 연이 한정이라 하셨는데 좀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정사 기준으로 따지면 하우도는 좋은 목민관이자 행보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연희에서는 굉장히 용맹한 장수로 묘사되고 있어요. 특히 한쪽 눈을 잃을 상태에서도 관우와 일기토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방망파 전투 때는 비록 계략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조은과 호각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한눈을 가리면 알 수 있지만은 원근감이나 균형 감각이 훅 떨어지니까요. 연이기는 한데 외눈으로 맹장으로 딱 면모를 뽐냈다는 점? 저는 그래서 재미삼아서 하우돈을 인간 승리 케이스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야기긴 한데, 실제로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왼쪽 눈이 없으면은, 그 일기토 할 때 왼쪽으로 돌아나가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전략삼국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우돈 안대가 여기 있다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격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 코스프레. 근데 제가 이제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군대도 안 갔는데, 이게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 눈이 안 보이니까 사격할 때 왼손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한쪽 눈을 감아야 되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균형. 이게 영화 얘기인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 죄송합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아니라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에 보면은,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25년 됐죠. 한참 된 영화죠. 근데 거기, 캐릭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격수로 나오는 그 이병이, 그 당시에 이제 총이, 이제 왼손잡이용 총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왼손잡이라서 그 저격할 때 이렇게 눈을 겨누고 있다가 그 장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사실 불편하면서도 간지가 나갖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그래요?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에는 조인식 씨 순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1위 왕평, 2위 등에, 3위 여몽을 선정했습니다. 왕평은 촉후기의 명장인데 전해진 이야기는 문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맹이었던 것도 맞고요. 삼국지 정사 톡서에 보면 왕평은 행동은 법도를 지키고 말은 망령된 것을 이르지 아니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르게 앉아서 하루를 보낸다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무장 같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 무장은 좀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런 생활상을 하면서 글을 안 배웠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근데 인간승리가 뽑은 이유는 뭐예요? 뭐 문맹이긴 한데 이제 지능이 높은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을 읽게 해서 들은 뒤에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마수와 눈물의 곡절처럼 뭐 그런 건가요? 그런 뭐 신문 읽어달라 이런 것들. 네. 근데 이게 보통 글을 못 읽을 정도 되면은 다른 부분에도 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글을 읽을 줄 알아도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 글을 모르는 상태로 거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다 이제 서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되게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한족이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이게 불분명하다 그러는데 만약 한족이 아니라면 문맹인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고 외국인이니까. 네, 그런 신분으로 장군이 될 정도였다면 과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그런 상상력을 또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맹이라고 하는 기준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읽지 못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형태에 좀 맺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왕평 같은 경우는 문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좀 열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지혜롭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문맹하니까 그 성룡도 사실 문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대본도 다 동료들이 읽어주는 거 그거 듣고 외우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거 보면은 지능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배워야 될 때를 넘겨버리면은 그만큼 이제 문자를 배우기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위 여몽 역시 왕평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여몽은 또 유명한 사자성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 또 뭐 발목상대라는 말도 있고. 네. 근데 여몽하고 왕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몽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은 읽을 줄 알았는데, 좀 젊었을 때는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가기 싫어요. 네. 뭐 사람이 이게 성인이 돼서 바뀌기가 참 힘든데 여몽이 이제 좀 그걸 좀 해냈다는 거를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좀 이 사람은 캐릭터도 웃긴 것 같은 게 보통 이렇게 해서 정말 옛날이랑 다르게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정말 학식이 대단해지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몽은 사람 3일 뒤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비슷했는데 방금 얘기하는 게. 아니 3일이 뭐 여몽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선비와 헤어지고 3일이 지나면 마땅히 이제 눈을 비비고 상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참 이게 자기애가 좀 강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1위로 유비를 꼽았고 2위가 위연 그리고 3위는 하진으로 좀 선정했습니다. 유비 같은 경우는 너무 익숙하고 또 그만큼 너무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렇죠. 얘기가 좀 많이 그런 인간 승리로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돗자리 장수에서 황제까지. 네. 맨발에서 벤치. 네. 네. 인간 승리의 표본이 아닌가 싶은데 이 황건적의 난 때 등장해서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그때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 중에서 황제가 됐던 인물들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원술 같은 경우도 뭐 스스로 황제가 되기도 하고. 네. 아니 뭐 대표이사가 됐다는 거지 뭐 회사가 크다 작다 이거는 그렇죠. 다른 문제죠. 네. 근데 자식한테까지 황위를 물려준 건 유비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비야말로 진정한 이제 황제가 됐다. 그냥 자기 혼자 나 황제다 이런 애들은 많았지만 그 난세에 하지만 이제 황위를 물려준 건 유선한테 물려줬잖아요. 유일한데. 근데 이제 이 유비 같은 경우는 뭐 돗자리 장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으로 거기서 결국 자기 신분을 계속 드러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승은 후손만 120명이기 때문에 거의
거의 신돈 아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남산 밑에서 내려다보면 거기 보이는 애들은 다 신돈의 아들, 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혈통으로 이렇게 득을 본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리고 자기 기반도 없이 하다가 결국은 황제까지 됐다는 점에서 전 1위로 꼽아봤었고 그리고 위원 역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군인으로만 봤을 때 뭐 최후가 어땠니 이런 거는 뭐 일단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일개 병졸로 시작을 해서 군 사령관까지 오른 인물이니까 정말 군공이 뛰어났고 뭐 천민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천민에서 뭐 우리들 지금으로 따지면은 정말 이등병으로 입대를 해서 육군 참모총장 자리까지 올라간 격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나 육군에서? 전쟁 중이 아니면 그런 빠른 진급이 네. 있을 수가 없죠. 이등병부터 시작하면 대체로 군대를 빨리 나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사관학교 출신으로만 돼 있지 않나요?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은데. 아마 네, 없을 거예요. 참모총장이 아니라 뭐 네. 원스타 투스타 정도면 몰라도 네. 진짜 사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병으로 출신에 이제 장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 같은 경우는 전장에서 굉장한 뭐 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국 시대에 이제 오기라는 인물 있잖아요. 네. 뭐 좀 비슷한 이제 인물이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2위로 꼽았고 이제 3위도 제가 좀 꼽다 보니까 좀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지금 다 꼽고 있는데 하진 같은 경우. 하진은 약간 인간 승리가 아니고 지금으로 따지면 네. 그 주식 떡상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접근 방식을 다르게 본 게 그냥 하태우의 오빠잖아요. 근데 이제 하태우가 그 궁으로 들어가면서 영재의 첩이 그 이제 후궁이 되면서 그 떡상을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된 건 맞지만 그러니까 하진이 그 자기 동생을 궁으로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선후 관계가 선후 관계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백정 출신이잖아요. 근데 도축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십상시들한테 이렇게 좀 줄을 대서 그 선을 라인을 통해서 이제 누이 동생을 집어넣고 누이 동생이 거기서 이제 후궁이 되면서 그 덕분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 이후로 이제 한 15년 정도 시간을 걸린 뒤에야 대장군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만큼 뭐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를 한 건 아니고 말단에서 15년 만에 대장군도 엄청 빠르. 그렇죠. 엄청 빠르긴 하죠. 네. 만약에 태평성대가 돼서 소재가 오래 있었으면 엄청난 왼쪽이죠.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뭐 하진 같은 경우가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는 잠깐 나오다가 되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원소의 조언을 쌩까고 궁에 들어갔다가 비참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건 끝나지만 실제로는 정치력이 좀 뛰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원소나 조조가 모두 따랐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만 판단을 잘했으면 하나의 세력을 좀 크게 읽을 수도 있었던 실제로도 좀 거기에 많이 가까워졌었던 인물이긴 한데 어쨌든 한 번 선택을 잘못해서 최후를 좀 맞이하긴 했지만 어쨌든 백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장군까지 올랐다는 것만 해도 뭐 대단한 인간 승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조의 딸이었던 이제 금양공주랑 결혼했었던 위나라 황실의 이제 부마였던 하한이 있잖아요. 네. 하한이 이제 하진의 손자. 손자. 예, 이렇게 됩니다.